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염성 질병이라는 게 인간에게 참 큰 불행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경제 기자여서 네. 이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네. 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견이 많이 부족해서 이 문제는 짧게 넘어가고요. 네네네. 질병을 대하는 경제학 혹은 국가의 자세 뭐 이런 주제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염병 문제가 확산되면서 월요일 미국 증시, 화요일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월요일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57%, S&P 500 지수가 1.57%, 나스닥 지수도 1.89%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화요일 한국 증시 하락폭은 더 컸어요.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과 근접해 있고 네. 경제 구조가 수출이 중심이어서 해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으로 보입니다. 네. 화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69.41포인트, 3%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04% 폭락했고요. 보통 지수가 2% 가까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건데 3% 넘게 떨어졌으니까 폭락했다고 봐야 됩니다. 통계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하락한 게 8개월 만의 일이라 해요.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격화됐던 작년 5월 9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증시가 올해 초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전염병이라는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맞은 모습입니다. 다행히 화요일 미국 증시하고 어제 한국 증시는 상당히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가 0.66 올랐고 S&P 지수가 1.0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1.43 올라서 월요일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공포가 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 오전 11시 반쯤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정확한 종가는 보지 못했지만 11시 반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도 전날보다 조금 오른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포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 뭐 정말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분야의 예측에서 심각한 젬병이기도 합니다. 네. 능력도 없고 잘 하지도 않지만 했다 하면 또 거의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사례를 참고해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원래 막강한 전염병의 공포는 항상 시장과 경제를 위협하는데 잘 잡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상복귀할 때도 있고요. 네. 반면에 2003년 사스 때에는 진짜로 이것 때문에 실물 경제가 위협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걱정되는 건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포가 지배를 해버리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염병의 공포가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중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이고 소비도 줄어들고 뭐 이런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올해 초에 올해 소비가 좀 좋아질 거라고 내심 기대하는 쪽이었는데 아무튼 뜻밖의 변수를 지금 만난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여서요. 확실히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합니다. 특히 전염병의 발원지가 중국인데 우리가 중국과 교역량이 진짜 많거든요. 네. 수출 수입 전부 다 중국이 1위고요. 비중도 전체 무역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죠.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도 되게 많이 봅니다. 매년 30조 원 가까이 흑자를 내니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보면 중국, 홍콩, 베트남 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엄청나게 흑자를 내고 그 흑자분을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산유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기술 강국한테 다 까먹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 대형 전염병이 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 폭에도 나쁜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겁니다. 물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 꼭 사람이나 물자가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야 교역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국과 하는 교역이라는 게 대부분
IT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런 제조업 교육은 사람이건 물자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이동이 막히기 시작하면 상당히 괴롭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총평을 하자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좋은 변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 부디 대처를 잘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내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최소화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총평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와 정부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좀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시장주의자들이 진짜 좀 얄미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 자체로도 당연히 뭐 공적 영역이니까 지켜내야 하는 건데요. 네. 경제의 관점에서 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만 제한이 돼도 소비가 위축이 되고 무역이 박살나잖아요. 자, 그러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보통 이런 문제를 대할 때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이게 다 해결해 준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수박을 많이 먹고 싶어 하면 이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굳이 농민들에게 수박을 많이 재배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장주의자들 주장은. 수박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박을 자발적으로 재배할 것이고 수박이 시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수박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와라 만능팔, 가격의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면 당연히 전염병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장주의자들 논리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염병 치료제를 개발하죠. 네.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고요. 수박은 없으면 잠깐 안 먹으면 그만인 건데 네. 치료제는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농민들이 재배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질병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감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이동도 제한하고 적절한 초동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시장은 절대로 나와라 만능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시장주의자들이 얄밉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은 시장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건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재난을 막아내면 그 다음에는 또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국가는 찌그러져 있어 이러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확장해서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면 왜 자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냐고 지랄들을 하잖아요. 근데 질병으로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빈곤으로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다 국민들의 삶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전염병같이 기업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벌어지면 기업들은 정부에게 야 정부 뭐하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난장을 부립니다. 네. 반대로 빈곤층 문제처럼 기업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가 벌어지면 똑같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도 기업들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빈곤층이 죽건 말건 뭔 상관이냐. 이런 주장을 펼친다고요.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짜증나는 대목들이 시장주의자들이 매일 정부가 왜 개입하냐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재벌, 대기업, 보수언론, 서양에서는 금융자본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걔들이요. 정부와 국가의 보호가 없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돈을 벌 때는 국가와 정부의 비호와 도움을 잔뜩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나면 입을 싹 닫아요. 국가가 뭘 좀 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하면 시장에 맡겨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재벌들이 정부의 보호가 없었으면 시장에서 자기 힘으로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전쟁 이후 오징어하고 텅스텐 팔던 나라에서 정주영이 배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건데 네. 정주영이 만든 유조선과 포니 자동차가 국제시장에서 맨몸으로 경쟁을 시작했으면 오늘날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1972년에 포니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5초 만에 묻어났을 겁니다. 예. 근데 그 허접한 포니가 오늘날 현대자동차의 모체가 된 건 국가의 보호 덕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지들도 박정희 전두환 때 죽어라고 정경유착했던 거잖아요. 네. 얘네들은 지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건 전부 다 지들이 잘해서고 지들이 국가에 세금으로 기여해야 할 때는 땡전 한 푼 못 내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죠. 네. IMF가 벌어졌습니다. 자, 시장에 맡겼더니 재벌들이 문어발 확장하다가 벌어진 참사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다 쓰러져 가는데 그걸 누가 살렸습니까? 국가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주도해서 살린 겁니다. 네. 구제금융 넣은 돈은 누구 돈이냐고요.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이 망할 때쯤 되면 국가가 우리를 살려줘야지 이렇게 국어를 하는데 국어를 하는 태도가 너무 당당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를 살리는 건 니들의 임무야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태도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 나갈 때에는 국가는 시장에서 손 떼라고 난장을 부립니다. 죽을 때에는 우리 살려내라고 큰소리 치던 놈들이 죽어가는 국민들 살리려고 하면 왜 시장에 개입하냐고 지랄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국가와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월가 자본이요.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전 세계 민중들한테 삥을 뜯어가지고 수경원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걔네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와 정부의 혜택을 입어서 살아남은 놈들이 걸핏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냈고 유럽을 대표하는 좌파 경제학자로 불리는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책 작은 자본론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바루파키스의 분노가 절절히 느껴지는 대목이어서 그대로 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중 하나는 힘 있는 개인들은 국가 권력 없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시장 경제가 처음 생겼을 때를 떠올려보자. 예속 농민이 선조들의 땅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지주들은 어떻게 예속 농민을 성공적으로 쫓아냈을까? 바로 국가 권력을 투입해서였다. 실제로 국가, 곧 왕실은 군대를 보내 격분한 농민들을 쫓아냄으로써 지주들을 도왔다. 한쪽에서는 소수가 부의 편안함 속에서 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시리에 빠진 다수가 맨체스터와 수도 런던에서조차 빈민굴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경찰의 군대와 위협적인 무기를 통해서였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 권력 없이 개인의 이윤과 시장 경제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았다. 국가가 힘 있는 개인들에게 선물로 안겨준 것은 국가 권력만이 아니었다. 국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 주었다. 먼저 운하가 없었다면 전직 농민 그리고 그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은 시장 사회의 시장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국가는 병들고 고통받는 실업자들의 삐쩍 마른 영혼들을 몰아넣을 끔찍한 건물도 지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실업자들이 길가에서 어슬렁거리고 다니지 않도록 훌륭한 사회에서 불안감과 혐오스러운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했다. 산업혁명의 기적을 이루는 데 한 몫을 담당했던 전염병 퇴치를 위한 병원과 보건계획도 국가가 만들어줬다. 그리고 고용주가 더 높은 교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세워줬다. 국가의 모든 선물은 시장 경제를 안정화시켰고 개인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힘 있는 개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해줬다. 부는 집단적으로, 즉 노동자, 발명가, 국가 공무원과 기업가에 의해 함께 생산됐지만 생산된 부는 가장 힘 있는 개인들의 손에 집중됐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오로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통해 부를 빼앗아 간다고 국가를 원망했다. 강자들은 국가를 비난하지만 간이나 콩팥이 필요한 것처럼 강자들에게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힘 있는 개인들은 국가를 악마라고 비난하면서도 더욱더 국가에 매달린다. 그러면서도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어떤 재벌도 금융자본도 부자들도 국가가 산업화의 길을 열어주고 국가가 전염병을 치료하고 국가가 학교를 세우고 국가가 도로를 깔고 그리고 걔네들이 어려웠을 때 국가가 구제 금융을 퍼부어 주지 않았다면 장단컨대 지금 부자라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놈들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돈을 축적한 놈들이 뭐만 했다 하면 정부의 기능을 욕하고 세금 줄이라고 지랄을 하는 게 얼마나 비열하고 웃기냐는 게 바로 바퀴스의 이야기입니다. 전염병 사태도 그런 겁니다. 이 전염병 사태를 정부가 잘 막아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죠. 이럴 때 국가가 위대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떠드는 놈들이 또 꼭 나와요.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부디 이번 전염병 사태를 정부가 잘 대처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과 별개로 이럴 때만 정부 찾지 말고요. 공공의 영역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이 정부에 설계돼 있어야 개인의 경제적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필요할 때만 국가에 손 벌리는 시장주의자들은 제발 좀 닥치고 있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바루파키스의 말처럼 저자들은 필요할 때만 국가를 이용하고요. 자기들이 잘 나갈 때에는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내놓으려고 해요. 이런 시장주의자들을 강력한 공공의 힘으로 통제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병을 대하는 국가와 경제학의 자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2월 15일에 광주 네.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인데요. 교통문화연수원. 네. 예, 2시에 시작이 됩니다. 첫 출발을 광주에서 할 예정이어서 예. 위대한 광주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8. 네. 네. 북구 모룡대길 68. 예. 여기로 많이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바로 있고요. 옆에 있는 거 예, 같아요. 바로 옆에 있네요. 네. 그러니까 또 옆에 광주 숭일고등학교도 있고 네. 일곡교차로 있고 제가 가보질 않은 곳이어서 네. 살레시오 고등학교도 한번 가봤습니다. 하여간 살레시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많이들 아시니까요. 그 맞은편에 있는 광주 교통문화연수원으로 여러분 2월 15일 토요일 낮 2시에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들 와주십시오. 네,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